안녕하십니까. JTBC 전국 뉴스입니다. 고창과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 최근 10년 동안 2건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빛 원전의 경우 지난 2008년 5월과 지난 2014년 10월에 각각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외부로 배출된 기체의 방사능량은 기준치의 수십만 분의 1 수준으로 극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또 이 2건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고장과 기계 결함 등으로 모두 19번의 가동 중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 평화동의 전주교도소를 2021년까지 현 교도소의 동쪽 뒤편인 작지마을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법무부가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9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1년까지 이전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는 1,5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전 부지에 살고 있는 20가구에 대해서는 보상과 함께 집단 이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 말쯤 발의됩니다. 전라북도는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다음 달 초까지 마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다음 달 말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국가지원 방안, 잼버리 특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6개 산업 분야에서 7,140억 원 규모의 40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개 산업 분야는 농생명식품과 탄소 소재, 그린에너지 등으로 바이오 첨가물 산업화 기반 구축과 고강도 초경량 개인 소방 장비 개발 등이 세부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농협과 KT, 하림 등 8개 기업이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늘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등과 백제 역사유적지구 서포터즈 협약식을 갖고 백제 유적 홍보와 학생교육, 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등 8개 유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주시 농촌동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마을 택시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4월에 도입한 농촌형 마을 택시의 대상 지역에 7개 마을을 추가해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을 택시는 12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추가로 전주시 우화 2동, 호성동, 조촌동의 7개 마을 주민들이 마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고군산군도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내년 5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고군산군도에 방치된 폐어구 등 쓰레기 2,000톤을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또 연결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본급 3.5% 인상 등의 임금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과 함께 명절 휴가 보전금 근속수당, 정기 상여금 인상 등에 합의했으며 전문 상담사 등에 대해서는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등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일 협약 체결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와 천주교 김모 전 신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와 이세우 전북 녹색연합 대표 등 시민들은 이 목사가 정치인과 종교인, 재력가는 물론 입양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봉침을 놓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2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만 기소했다며 재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경의 입항 지시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로 군산 선적 9.7톤급 낚시어선 A호 선장 58살 문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문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파도가 높아져 안전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해경이 6차례 입항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문 씨가 예정된 낚시 영업 시간보다 빨리 입항할 경우 승객들에게 요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등 11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일부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 17도 등 15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어드시 뉴스 예고입니다. 15년을 끌어왔던 전주시 팔복동의 전주교도소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 2021년까지 교도소를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와 도낸 시민사회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봉침 목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거의 유사한 식자재 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식자재 마트 2개를 나란히 짓는 꼼수로 대형마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줄면서 폭락했던 쌀값이 15만 원대로 회복했지만 지난 세월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최소 2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어드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